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다음 발걸음을 떼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으셨습니까? 의자 팔걸이를, 탁자 모서리를, 벽을. 방금 그렇게 하셨다라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 간단한 동작, 자동으로 무언가를 잡는 그 행동은 당신의 몸이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외과 전문의이며 지난 33년간 서울 전역의 수술실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분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뛰는 심장을 제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분홍빛으로 건강해야 할 조직이 회색으로 변하고 부서지기 쉬워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저는 한 환자분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71세셨습니다. 6개월 전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새로운 운동 루틴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의 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3주 전 그분의 딸이 아파트에서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상은 이미 영구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박 여사님께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몸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회복이 느려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재생되지 않는 조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지나서 심장과 관절의 특정 결합 섬유가 찢어지면 그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흉터가 됩니다. 딱딱해집니다. 마른 풀밭에 번지는 불처럼 퍼지는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헬스장에 들어가고 온라인 영상을 따라하고 반복할 때마다 미세한 손상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내일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속에서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봐왔습니다. 손상은 갑자기 치명적이 될 때까지 조용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최악인 것은 운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최악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의 모든 건강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역기를 들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수술대에서 보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찢어진 조직, 염증이 생긴 관절, 매일 축적되는 손상과 싸우는 심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수년간 운동해왔다고. 그것이 바로 박 여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산의 최 씨가 고관절 치환술을 받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기 전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수술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65세가 넘으면 규칙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40세, 50세, 심지어 60세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어떤 외과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지금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정확한 동작들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조직이 회복될 수 없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80대 환자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힘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골든타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동작을 계속하는 매일이 당신 몸의 마지막 예비력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력이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지난 32년간 서울에서 심혈관 외과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67세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영구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건강하셨습니다. 딸이 활동적으로 지내야 한다고 말해서 불과 3주 전에 새로운 운동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운동 루틴이 그분의 심장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규칙적입니까? 아니면 건너뛰는 느낌입니까? 이제 무릎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아프십니까? 통증이 뼛속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이미 제가 말하고 있는 손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종류의 손상입니다. 무시하는 매일 더 악화되는 종류입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후 부적절한 운동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매일 42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420명입니다. 이들은 아팠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을 따라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라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운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65세가 지나면 몸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합 조직은 50세나 40세 때처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잘못된 동작을 통해 이 조직에 작은 파열을 만들면 그것들은 눈물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흉터 조직으로 채워집니다. 관절과 동맥을 통해 불처럼 퍼지는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8,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천 개의 가슴을 열고 인간의 심장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심혈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미세한 손상은 도자기의 작은 균열처럼 보입니다. 일단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심장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판막이 새어나옵니다. 전기 시스템이 오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쓰러집니다. 박 여사님처럼요. 가장 위험한 운동들은 모두가 권장하는 것들입니다. 조깅. 이것은 65세 이상 환자들의 무릎 연골을 파괴하는 1순위입니다. 매번 충격이 재생세포의 70%를 잃은 연골을 통해 충격파를 보냅니다. 조깅 6개월 후면 영상 스캔에서 손상이 보입니다. 1년 후면 영구적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던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 조깅을 했다가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이용한 근력 운동. 이것은 회전근개와 주변 어깨 조직에 절대 치유되지 않을 파열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파열이지만 축적됩니다. 작년에 의사가 권장한 역기를 들어 올리던 71세 남성을 수술했습니다. 그의 어깨를 열었을 때 조직이 갈갈이 찢긴 천처럼 보였습니다. 복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것은 아마도 가장 파국적입니다. 노화된 심장의 급격한 심박수 가속은 전기적 불안정을 만듭니다. 심장 리듬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이전에 심장 질환이 없던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운동을 시작하기 전 또는 중단한 직후입니다. 이제 65세 이후에 이런 위험한 운동을 시작할 때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당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검사할 때 같은 파국적인 손상을 반복해서 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심장 조직은 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장 근육 섬유는 절연체로 덮인 전선처럼 보호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젊은 몸에서 이 막은 유연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보호층이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손상되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면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압이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 섬유 주변에 부서지기 쉬운 보호막들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미세한 파열로 대부분의 표준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확대해서 보면 심장 조직에 영구적인 약점을 만드는 이 작은 파열들이 보입니다. 이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3가지 운동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리기나 조깅입니다. 모두가 달리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반복적인 충격이 발을 디딜 때마다 엄청난 압력 급증을 만듭니다. 심장이 따라잡기 위해 격렬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부서지기 쉬운 막들이 매번 급증할 때마다 찢어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70세 박 씨가 딸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올림픽공원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술했을 때 그의 심장 조직은 현미경 아래에서 갈기갈기 찢긴 천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무거운 역기 들기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본능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이것이 발살바 조작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혈압이 불과 몇 초 만에 정상 수치의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노화된 심장에게 이것은 파국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압력 폭발이 심장 근육막뿐만 아니라 섬세한 판막도 손상시킵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초에 여사님이 동네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깼습니다. 승모 판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손상은 영구적이었습니다. 셋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강도 높은 요가와 스트레칭 수업입니다. 스트레칭은 안전하고 부드럽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요가 수업들은 노인의 몸을 너무 빨리 극단적인 자세로 밀어붙입니다.
관절 주변의 결합 조직, 인대와 힘줄은 65세 이후 엘라스틴이라는 것을 잃습니다. 이 단백질이 조직에 되돌아오는 능력을 줍니다. 충분한 엘라스틴 없이 너무 멀리 스트레칭하면 조직이 찢어지고 찢어진 채로 남습니다. 치유되는 대신 흉터가 됩니다. 부산과 인천의 요가 수업 중 회전근개를 찢은 65세 이상 환자들을 올해만 6건의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손상이 누적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각 운동이 더 많은 미세 파열을 추가합니다.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흉터 조직. 아프고 조금 뻣뻣할 수 있지만 운동이 좋다고 모두가 말하기 때문에 밀고 나갑니다. 한편 심장과 관절은 영구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증상을 느낄 때쯤, 가슴 통증이 시작되거나 관절이 완전히 무너질 때쯤이면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생 능력을 잃은 조직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바로 지금 이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자신을 보호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시작되면, 그 파열들이 축적되면 만성염증, 운동성 감소, 그리고 그렇습니다. 급성 심장 사건을 향한 일방통행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상이 일단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당신의 몸이 이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위험한 동작을 할 때 노화된 관절과 심장 조직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65세 이후 당신의 결합 조직은 엘라스틴 재생 능력이라는 것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당신의 힘줄과 인대는 새 고무줄과 같았습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빠르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오래된 마른 고무처럼 됩니다. 한번 너무 늘리면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남아 축적되어 만성 염증과 진행성 악화를 일으키는 약한 지점을 만듭니다. 영구적 손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운동은 고강도 에어로빅이나 딱딱한 표면에서 조깅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들이 지역복지관의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저를 찾아오는데 점프 동작을 하고 콘크리트 위에서 달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노화 생리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강사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격이 무릎 연골, 엉덩이 관절, 척추를 통과하는 충격파를 보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몸이 하룻밤 사이에 이 미세한 손상을 복구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연골세포가 이전 속도의 15%로만 분열합니다. 즉, 오늘 조깅으로 인한 작은 찢어짐이 다음 주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에도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 교체 수술이 필요할 때까지 축적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아침 조깅 루틴을 시작했을 때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올림픽공원 주변을 조깅했습니다. 4개월 안에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영상 검사 결과 그녀의 무릎 연골은 그 4개월 동안 5년 동안 악화되어야 할 것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으로 인한 영구적 손상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위험한 운동은 머리 위로 역기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 높이 이상으로 저항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만져보세요. 그 관절이 느껴지시나요? 65세 이후 그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은 40세 때와 비교하여 이미 거의 40% 얇아져 있습니다. 머리 위로 무게를 들어 올릴 때, 특히 이러한 인기 있는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할 때 그 힘줄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문제는 찢어짐 자체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찢어짐을 항상 겪고 완전히 치유됩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이를 복구하기에 충분한 일형 콜라겐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찢어짐은 남아 있습니다. 대신 흉터 조직이 그 틈을 채웁니다. 그리고 흉터 조직은 약하고 유연하지 않으며 고통스럽습니다. 부산의 70세 퇴직교사 최 씨는 이에 대한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어깨 프레스를 하는 체육관 루틴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회전근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의 어깨는 이전 기능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로 힘줄을 다시 붙일 수는 있지만 조직의 질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평생 만성 약화와 통증을 안고 살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는 운동은 깊은 스쿼트나 런지 동작입니다. 65세 이후에 깊게 스쿼트를 할 때 체중을 지탱하면서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도록 강요하면 무릎의 반월상 연골을 엄청난 힘으로 압박합니다. 이 연골은 관절의 구성에 노화 관련 변화로 인해 이미 탈수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깊은 스쿼트는 그것을 깨지고 조각나게 만듭니다. 이 조각들은 관절 공간에 떠다니면서 염증과 추가적인 연골 파괴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행하는 모든 깊은 스쿼트마다 가속화되는 연쇄 실패입니다. 이제 65세 이후 당신의 몸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4가지 특정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조용히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피트니스 산업이 당신에게 말해온 것과 모순되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술대에서, 조직 샘플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MRI 스캔에서 제 눈으로 직접 그 손상을 보았습니다. 영구적 손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운동은 깊은 스쿼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의자에 앉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릎이 90도를 넘어 구부러지고 엉덩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완전한 스쿼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무릎 관절의 연골은 두께의 약 40%를 잃었습니다. 깊은 스쿼트를 수행할 때 남은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6배로 증가합니다. 우길배입니다. 체중이 70kg이면 490kg의 힘이 재생할 수 없는 연골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72세 환자의 찢어진 반월상 조직을 제거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놓인 운동 수업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스쿼트가 다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 찢어진 종이처럼 보이는 연골이었습니다. 도처에 미세한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그 연골이 파괴되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뼈들이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지속적이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이것은 덤벨이나 저항밴드를 사용하여 머리 위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어깨의 회전근개는
이미 수십 년간의 마모를 경험했습니다. 힘줄이 더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무게를 지탱하면서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릴 때 이 힘줄에 작은 찢어짐을 만듭니다. 각 찢어짐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몸은 손상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당신의 나이에는 치유 과정이 건강한 힘줄 조직 대신 흉터 조직을 생성합니다. 흉터 조직은 딱딱하고 약합니다. 훨씬 더 쉽게 찢어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부산에서 온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감을 만큼 팔을 충분히 높이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위한 온라인 운동 영상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오버헤드 프레스를 했습니다. 제가 초음파로 그의 어깨를 검사했을 때 회전근개 힘줄이 뼈에 거의 붙어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해진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힘줄을 다시 붙이는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 후에도 완전한 운동 범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손상은 영구적이었습니다. 피해야 할 세 번째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사람들이 HII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최대 강도의 짧은 운동 후 짧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탄력을 잃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시스템에 섬유화 부위가 생기는데 이것은 심장 자체의 흉터 조직입니다. 이 노화된 심장에 갑자기 최대 강도를 요구하면 위험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심박수가 너무 빠르게 급등합니다.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그 순간 심장 근육에 작은 혈관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세출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출혈은 작은 죽은 심장 조직을 남깁니다. 수개월간의 HIIT 훈련 동안 이러한 작은 죽은 부위가 축적됩니다. 심장의 펌프 효율이 떨어집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집니다. 저는 강남의 시니어 부트캠프 수업 중 쓰러진 68세 남성의 부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심장 조직은 30개 이상의 뚜렷한 미세 흉터 부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의 운동마다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운동은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시작하는 달리기나 조깅입니다. 시간이 더 많아지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싶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동안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충격력이 체중의 3~4배로 몸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제 95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른 어떤 단일 활동보다 더 많이 제 수술대로 보내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으며 반복할 때마다 영구적인 손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운동은 표준 깊은 스쿼트입니다. 완전한 깊이의 스쿼트입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가능한 한 낮게 내려가라고 엉덩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도록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무릎의 연골이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재생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한번 손상되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요. 6개월 후에도 안 됩니다. 6년 후에도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65세 이후에 깊은 스쿼트를 할 때 무릎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90도를 넘어 내려갈 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완전한 스쿼트의 맨 아래 자세에서 무릎 연골은 체중의 약 8배에 달하는 압축력을 경험합니다. 70kg인 사람의 경우 젊었을 때보다 40% 얇아진 조직에 60kg의 압력이 집중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마다 연골 표면에 미세한 골절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연골 세포라고 불리는 특수세포가 하룻밤 사이에 이 손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연골 세포 활동이 70% 감소합니다. 이러한 미세 골절이 축적됩니다.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매주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뼈가 뼈와 만날 때까지 무릎의 보호 쿠션을 갈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의 지역센터에서 커뮤니티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30대에 선의를 가진 젊은 남성 강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 3회 깊은 스쿼트를 시켰습니다. 박 씨는 통증을 느꼈지만 강사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었습니다. 4개월 후 그녀는 울지 않고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무릎을 검사했을 때 손상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연골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파편이 관절에게 떠다니며 전체 무릎 구조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활막이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진행성, 퇴행성 관절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병했습니다. 68세에 그녀는 이제 전체 무릎 치환술이 필요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4개월간의 잘못된 운동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영구적인 손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골이 사라지면 통증 관리, 위와 신장을 손상시키는 한겸증제 또는 수술만이 선택지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극은 박 씨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독립적으로 지내기 위해,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쇠퇴를 수년, 아마도 수십 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매주 이런 패턴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어요. 제 친구들은 스쿼트를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운동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65세 이후에는 운동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다릅니다. 40세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70세를 파괴할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최대 안전 무릎 굽힘은 90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허벅지는 절대 바닥과 평행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범위를 70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균형을 개선하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조직의 생물학적 현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제가 매일 무릎과 엉덩이를 파괴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5세 이후 고강도 에어로빅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일단 이런 손상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점프 동작을 할 때 무릎 관절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인 반월상, 연골판이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수십 년 동안 햇볕에 방치된 오래된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세였을 때 그 조직은 유연했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콜라겐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재생될 수 없습니다. 점프를 할 때, 에어로빅 수업에서 그런 튀는 동작을 할 때마다 미세한 파열이 생기고 매 수업마다 축적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점프에서 착지할 때마다 무릎은 체중의 4배에 해당하는 힘을 흡수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240kg의 압력이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연골에 쾅 하고 내리꽂히는 것입니다. 파열은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약간의 뻣뻣함 정도만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파열은 영구적입니다. 자동차 앞 유리의 금이 가득 퍼져나갑니다. 규칙적인 고강도 에어로빅을 6개월만 하면 영상 스캔에서 손상이 보입니다. 1년이 지나면 환자들이 절뚝거리며 제 진료실로 오고 그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작년에 강남구에서 오신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였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인기 있는 에어로빅 수업에 등록하셨습니다. 강사는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습니다. 모두가 점프하고 그레이프바인 스텝을 하고 무릎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수업 중에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활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심한 통증 없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검사했을 때 반월상 연골판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 곳이 찢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68세에 그녀의 몸은 새로운 반월상, 연골 조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뼈가 뼈에 직접 마찰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신을 손상시키는 운동은 하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높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파괴는 미세한 수준에서 조용히 되돌릴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고관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65세 이후 고강도 동작은 고관절 소켓 주변의 연골고리인 관절순의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관절순이 한번 찢어지면 만성 고관절 통증과 잠재적으로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수술을 충분히 많이 집도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5년 전에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바랍니다. 이제 어떤 운동이 이 위험한 범주에 속하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핑잭, 줄넘기, 제자리 달리기, 박스 점프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동작이 포함된 모든 에어로빅 수업입니다. 노인을 위한 유행하는 부트캠프 수업입니다. 튀는 동작이 포함된 댄스 피트니스입니다. 심지어 자세 사이를 점프하며 전환하는 일부 요가 수업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65세 이후 관절에 영구적인 손상을 만듭니다. 강사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젊은 신체를 위해 설계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업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연골에 축적되는 미세한 파괴는 보지 못합니다. 2년 후 당신이 수술이 필요할 때 그들은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의 독립성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즉시 이러한 고강도 동작을 중단하세요.
오늘 예방하는 손상은 앞으로 20년 동안 유지하는 이동 능력입니다. 오늘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곧 공개할 운동법은 65세 이후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나요? 아침에 풀어지는데 20분이 걸리는 그 뻣뻣함이요.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영구적인 손상을 만들고 있다는 당신 몸의 비명 같은 경고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32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혈관 수술을 집도해왔습니다. 제 손으로 고장난 심장을 잡아봤습니다. 수술 현미경으로 결합 조직의 미세한 파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65세 이상 환자의 83%가 의사가 권장한 정확히 그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부터 몸을 파괴하는 조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즉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할 9일까지 중요한 조치입니다. 첫째, 모든 튀는 동작을 제거하세요. 점핑잭 안 됩니다. 조깅 안 됩니다. 에어로빅 댄스 수업 안 됩니다. 65세 이후 관절 연골의 콜라겐 매트릭스는 재생 능력의 47%를 잃습니다. 모든 튀는 동작은 축적되는 미세한 골절을 만듭니다. 6개월 이내에 만성 염증이 발생합니다. 2년 이내에 되돌릴 수 없는 관절염이 생깁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노인 피트니스 수업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양쪽 무릎을 모두 교체해야 했습니다. 손상은 영구적이었습니다. 둘째, 추운 달에는 절대 아침에 운동하지 마세요. 11월부터 3월 사이에 깨어난 후 첫 2시간 동안 혈액 점도가 30% 증가합니다. 심장은 걸쭉해진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 더 열심히 일합니다. 겨울 아침 운동은 심장 사고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천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최소한 오전 10시까지 기다리세요. 셋째, 모든 스트레칭 운동을 부드러운 관절 회전으로 바꾸세요. 스트레칭은 탄력을 잃은 힘줄을 당깁니다. 대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번 돌리세요. 손목, 어깨, 목을 돌리세요. 회전은 찢어짐 없이 윤활합니다. 넷째, 모든 근력 동작에 3초 규칙을 적용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들어 올리든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각 동작마다 3초를 천천히 세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입니다. 폭발적인 움직임은 노화된 근육 조직에 미세한 섬유를 찢습니다. 느리고 조절된 동작은 손상 없이 힘을 키웁니다. 다섯째, 관절에 열감이 느껴지는 순간 모든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통증이 아닙니다. 열감입니다. 그 열감은 염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 경고입니다. 무리하게 계속하면 단 한 번의 운동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만듭니다. 여섯째, 모든 신체 활동 전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근육에서 혈액을 빼앗아갑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액 순환을 돕고 조직을 약하게 만드는 탈수를 예방합니다. 일곱째, 일반 스쿼트 대신 벽 스쿼트를 하십시오. 벽에 등을 대고 서십시오. 허벅지가 90도가 아닌 45도 각도가 될 때까지만 내려가십시오. 10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무릎 연골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다리 힘을 키웁니다. 저는 3개월 전 부산에서 온 71세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운동 영상을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6가지 방법으로 바꾼 지 8주 만에 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걸었습니다. 그의 염증 수치는 60% 감소했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규칙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몸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그들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것입니다. 이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즉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승일 박사의 경고를 듣고 어떤 운동을 중단할 것이며 어떤 안전한 대안을 시도할 것입니까? 심장과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이 내용을 들어야 하는 65세 이상의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